안녕하십니까.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죠? 습기가 상당히 많은 날씨고, 여도는 72번째 안티오이디푸스와 니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5분 안에 철학 개념 하나라는 이 시리즈로 초대합니다. 72번째 안티오이디푸스와 니체. 안티오이디푸스는 1968년에 들레즈에 의해서 출간된 그런 책이죠. 안티오이디푸스의 대가가 두 명 있는데 프로이트와 니체입니다. 제가 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5분 강좌에서 피를 토하며 이야기했듯이 프로이트가 문화 분석에서는 니체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책이 바로 안티오이디푸스입니다, 여러분. 안티오이디푸스는 부재를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부재를 달고 있어요. 여기서 니체의 어떤 그러한 문화 분석, 문화 정신 분석학으로 들레즈는 누구죠?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개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체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예도가 봤던 것이 증명되는 거죠. 니체는 문화정신분석 학자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게 포스트 모던에서 니체의 제자 들레즈를 통하여 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이디푸스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푸코도 이야기예요. 푸코도 광기의 역사에서 20세기의 어떤 그러한 부르조아 사회의 어떤 그러한 이성과 비이성을 나누는 데에 엄청난 역할을 한 게 바로 프로이트였다라고 까거든. 푸코가. 들레즈는 다른 방식으로 프로이트에 저항합니다. 오이디푸스 개념은 이 리비도가 리비도는 성에너지입니다. 성에 관한 세 편의 논문과 그 다음에 토템과 터부,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또 자아와 이드에서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철저히 구강기, 항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를 거치면서 어린 아이가 2, 3세부터 6, 7세까지 경험하는 그러한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이 시기에 자라면서 어머니를 욕망하고, 그 다음에 그 거세 콤플렉스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시선을 받아들여서 이 욕망을 포기하면서 아이가 사회와 성인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론은 안티오이디푸스에서 들레즈가 봤을 때는 이것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그 다음에 기존 질서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옹호하는 그런 성인으로 자라는데 일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들레즈의 비판이 이 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리비도의 욕망을 프로이트는 가족 단위 안에 제한시켰다라는 거야. 물론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아버지에 대한 거세 공포증에 의해서 사회의 법으로 승화되지만은 이것은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욕망 개념이라는 거야. 이 욕망을 가족 단위의 구성원 안에 엄마, 아버지, 아이의 이 삼각관계 안에서 그 욕망 구조를 가족 안에 제한시킴으로써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을 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바로 가타리와 들레즈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가타리는 정신분석학자였고 들레즈는
철학자였죠. 이 두 사람이 함께 저술한 게 바로 안티오이디푸스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욕망 개념을 제대로 분석한 것도 아니요. 인간의 욕망 개념뿐만 아니라 어떤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이러한 순응하는 그러한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공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을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에 반대하면서 들레즈가 갖고 오는 게 바로 도덕의 계보학입니다, 여러분. 니체가 그 정도로 이 욕망에 대한 사회적 분석을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라든지 가족 단위 정도로 제한시킨 게 아니라,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에서 특히 2부에서 그죠? 나쁜 양심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회 문화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욕망. 그러니까 니체는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도덕이라 그러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난 그 발생의 원인지가 어딘가 하면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권력 관계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구조의 이 욕망의 구조를 기가 막히게 니체로부터 갖고 와갖고 프로이트를 박살내는 거예요, 이 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 모던에서 살아있는 니체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들레즈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욕망은 프로이트가 봤듯이 부재가 아니라, 부재도 아니고, 락강이 본 부재가 아니라, 락강 언급하지 않아. 프로이트의 부재가 아니라 욕망의 본질은 생산이라 그래요. 프로덕시옹이라 그래요. 생산. 그래서 그는 기계를 비유합니다. 기계를 왜 갖고 오는지 알아요? 욕망은 대가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계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회가 만들어내고 이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는 자본주의 사회였잖아요. 60년대에 그때에 얼마나 많은 여성과 흑인에 대한 그런 억압이 있었어. 그래서 68년도에 제2 좌파 운동이 유럽 프랑스를 중심으로 또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고 뭐 누구는 말하는데 저는 몰라. 저는 그 책에 입각해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욕망은 기계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욕망 기계라 그래요. 마신 데시란테 이래갖고 욕망 기계인데, 이 욕망의 기계는 바로 주체가 욕망의 기계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이 욕망은 기계를 통하여 사회의 전체에 깔린 구조가 바로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마신 수얼스 그래갖고 불어로 마신 수얼스라 그래요. 이거는 욕망이 생산되는 원천의 기계야. 근데 이 욕망은 결코 어떤 기계의 통로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한 곳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또한 마신 오르간이라 그래서 이 욕망을 단절한다 그래요. 이 기계는. 그러니까 욕망을 차단하기도 하고, 욕망은 이 기계를 통하여 생산되어서 어느 지점에서 또 그 기계에 의해서 차단되어서 또 다른 기계로 옮겨가고, 그래서 기계는 한 개가 아니라 막 수천 개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 기계는 욕망이 흐르는 그러한 사회의 어떤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줬다 뺏어가는데 기가 막히게 뭔가를 엄청 주고 그것을 쓰게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은, 자본주의는 이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욕망을 생산하기도 하고 자기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자본주의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차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래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오이디푸스,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체하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체하는 이것을 들레즈는 도덕의 계보학에 나오는 니체의 나쁜 양심으로부터 갖고 온다라는 거야. 거기서 뭐야? 모든 사회 질서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욕망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걸 뭐라 그래? 나쁜 양심의 기원이 어디 있다 그래요? 슐레이테스 게비센의 그 기원이 어디에 있다 그래? 채권자와 채무자로부터 나왔다 그러거든. 여기로부터 들레즈는 니체의 이 통찰을 기가 막히게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시켜서 프로이트의 욕망 개념을 깨고 니체의 이러한 사유에 의존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욕망 기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참내 기가 막힌 책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안티 오이디푸스는 오이디푸스에 반대한다는 개념 아니야? 그러니까 욕망은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가족 관계나 뭐 이런 뭐 어렸을 때 성적인 뭐 이런 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본주의 이 사회 구조 안에 욕망이 있다라는 거야. 이 욕망의 통로를 생산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어떤 그 지배자들의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죠. 이거를 잘 읽어야 되지. 읽고 이러한 구조로부터 벗어나서 노마드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자유인으로서 이런 기존 질서에 갇히지 않는 그런 노마드로 살기 위해서는 순진하게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들레즈는. 정말 재미있죠. 그래서 이 욕망을 이 지배 계급이 내면화시키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그게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에 나와요, 여러분. 도덕의 계보학 1차 자료도 예도가 2편 12절 이상까지 1차 자료 강좌를 해놨다고. 거기에 도덕의 계보학. 이걸 들레즈는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의 독특한 사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들레즈만큼 니체의 독일 철학자들보다 더 니체를 사랑했던 프랑스 철학자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 프로이트를 까는데 니체를 동원한다. 그게 푸코와 들레즈는 니체에 대한 그 애정이 푸코와 들레즈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어. 단 한 번도 니체를 까지 않아. 니체는 깔 수도 없어. 하도 이 미친 인간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모르는데 끊임없이 방랑하는 인간이잖아. 그래서 이 노마드라는 개념을 니체를 비유를 들어서 기존 질서에 저항하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인간을 그렇지만은 기존 질서에 저항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고독한 철학자와 예술가에 비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노마드라는 개념 아니겠어? 예도의 해석이지만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그 안티 오이디푸스에 나오는 영국의 엔클로저 운동이라든지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은 이거는 자본주의의 어떤 재영토화예요.
자본주의는 영토화를 잘합니다. 응? 영토화. 그 안티 오이디푸스는 가족의 영토화를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도구죠. 자본주의는 가족을 이용하잖아요, 항상. 언제나 엄마, 아빠, 그 핵가족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신시키면서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잖아요.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했어도 자본주의는 지금도 살아있잖아. 그것이 바로 가족 단위를 근본적으로 해서 그 욕망 개념을 기가 막히게 자본주의가 이용했다라는 거야.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그러니까 엔클로저라든지 노예 해방은 재영토화의 달인인 이 자본주의가 일용직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도시화된 어떤 그런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도시화되잖아. 이 도시화에 또 다른 지배 구조를 만드는 그러한 재영토화의 어떤 그래서 뭐죠? 탈영토화는 뭐야? 탈영토화. 그 구조로부터 벗어나잖아. 자본주의는 기가 막히게 욕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클로저 시대라든지 노예 시대에는 영토에 묶여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영토를 해방시킴으로써 재영토화 하잖아. 또 자본주의가 일용직 노동자로. 그래서 마르크스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를 갖고 와서 욕망의 구조를 재정립한 다음에 들레즈는 마침내 마지막으로 마르크스를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에서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들레즈가 뭐 철학자가 누가 이름도 아니고 한번 읽어보셔요. 이런 개념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참 열광을 했습니다. 니체가 오늘 제가 또 들레즈를 붙잡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구조 안에서 자본주의는 욕망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면서 살아남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진하게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성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갇혀서는 진정한 자유인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회 구조 안에서 그냥 그 욕망의 흐름을 생산하고 차단하는 이 자본주의에 그냥 갇혀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노마드는 이러한 구조를 보고 이 구조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저항할 수 있는 이 욕망의 흐름을 적절하게 차단하고 생산하는 이 자본주의의 구조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누가? 들레즈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니체의 어떤 도덕의 계보학에 나오는 이러한 나쁜 양심에 나오는 이러한 구조.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도덕과 좋은 나쁜 양심, 그 다음 또 뭐야?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게. 이런 개념들이 나온 거는 피비린내 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화 속에.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나쁜 것으로부터 나왔고, 피해 역사로부터 나왔고, 문화는 언제나 지배자들의 피지배자에 대한 억압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잖아. 이 억압을 니체는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양심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도덕이라는 개념, 얼마나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해. 그런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하여 오늘날의 도덕과 이 양심의 가책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문화 속에는 얼마나 많은 억압과 피해 역사가 숨어 있었는가를 보라. 이게 바로 도덕의 계보학 2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레즈는 다른 방식으로
안티오이디푸스에서 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얘도가 또 피를 튀겼네요. 자,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72번째 안티오이디푸스와 니체라는 그러한 독특한 예도만의 제목을 달아서 5분이 넘는 강좌지만 어쨌든 5분 강좌를 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